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스러운 제 결혼 생활 정말 돌이키고 싶습니다. 정말 개처럼 일만 하고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장사의 뜻이 있어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일해온 터라 많이 배우질 못했고 늘 아쉬움 속에 살다가 야간대학이라도 나오고 싶은 마음에 등록하여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이혼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지만 배움의 뜻이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늘 성실하게 출석했고 상냥한 모습에 제가 반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직 배움의 뜻이 있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만남을 제의했고 받아들여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홍기가 찬 나이였기 때문에 저도 장난스러운 만남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었고 만나는 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에 깊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으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또 저희 부모님이 닥달하는 터에 소개시켜드렸고 나이가 별로 마음에 차는 것 같진 않으셨지만 네가 좋으면 결혼하라기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모은 돈이 좀 있는 편이었고 이제 결혼할 것이니 서로 다 공개를 하고 그에 맞춰 결혼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모은 돈이 800만 원이라더군요. 31살 여자가 800만 원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못 모았냐고 물으니 집안 사정상 본인이 많이 도왔고 늘 뭘 배운다고 일하면서 돈 모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처음에는 내 돈으로 결혼하고 결혼 후에는 정말 알뜰하게 잘 살자 하고 본인도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쓸데없는 거칠에는 다 빼고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해서 일단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혼 전에는 나도 경제활동 해야지 하기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경제활동이라며 나가서 돈 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좋게 좋게 결혼한 마당에 싫다고 하는데 나가서 돈 벌어와라 하기에도 좀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알뜰하게 아끼면서 살자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긴 했지만 일단 자영업 자체가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죽 쓰는 달도 좀 있었기에 늘 긴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혼까지 했으니 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이 되었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에 500에서 600 정도를 가져다 주고 정말 저는 한 달 용돈 3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 그 여자도 알아주고 잘할 줄 알았던 것이죠.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느 집처럼 행복했고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도 했습니다. 제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전세 2년 산 후에 집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 아이도 태어났고 기간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아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집을 알게 되어 매매하려고 하니 전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여태 모은 돈이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돈 모은 거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달에 적어도 500만 원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져다 줬는데 한 푼도 없다뇨. 정말 생활비를 펑펑 써서 달에 250만 원을 썼더라도 250만 원씩 1년 넘게 모았으면 3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한 푼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경제권은 다 넘겨주고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해머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 다 어쨌냐고 물으니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우리 집에 500만 원치 생활비 쓸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물으니 살림 안 해봤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여자가 사치를 해서 뭐 물건을 막 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집에 보면 비싼 물건도 없고 늘 옷도 입던 것만 입기에 정말 사치 없는 여자구나 생각했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말을 하라고 해도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 내역이라도 보자니까 죽어도 안 보여주더군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 가져가라고요. 그래서 가져가겠다 하니 그럼 나는 네가 주는 생활비 받아서 애나 키우고 하는 사람이냐고 또 방방 뛰더군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일단 이사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었고 주던 생활비 500에서 300만 원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고 또 난리를 치기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거짓골을 못 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도대체 돈이 어디로 다 새어가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정말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폰도 좀 보려고 했으나 비밀번호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혀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의외의 곳에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장사 후 남은 고기가 있어 처갓집에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집 앞 놀이터에서 장모님과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세요? 인사하니 귀신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이 아이는 누구냐고 하니 어버버 하시면서 그냥 동네 아는 아이인데 이웃이 바쁜 일 있어서 돌봐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이는 할머니 이 사람 누구냐고 묻고요. 뭔가 이상해서 고기 드리려고 왔다고 하니 그래 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사위 왔는데 차 한잔 안 주시냐 하니 집이 엉망이라 좀 그렇다면서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 촉이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내의 아이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걸 속이고 결혼을 할 리는 없지 않냐며 스스로 계속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경도 안 쓰는 창고 같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어 들어가 보니 뜯지 않은 아이 새 장난감이 있더군요. 이건 도대체 왜 샀냐고 물으니 그냥 조카 주려고 샀어 하기에 당신 조카 없잖아 하니 친구 아들이라고 둘러대더군요. 꽤나 고가의 장난감 같았는데 친구 아들한테 이런 걸 사준다고 생각하니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 거의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죠. 장모님 집 앞에 죽치고 있다 보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성실하게 운영하던 제 가게도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오늘만 좀 빠지자 양해를 구하고 그냥 계속 차에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갓집에서 그 아이가 장모님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쫓아가서 벨 눌렀습니다. 누구냐고 묻기에 대답도 안 했죠. 그러니 쓱 문이 열리길래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나 하며 난리가 났는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봐도 애 키우는 집이더군요. 도대체 제가 결혼 전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어떻게 다 정리했나 모릅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에 살아서 갑자기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보더군요.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대충 다 알고 왔다고 하니 우시더군요. 사실 땡땡이 아이라고 하면서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긴가민가 했던 일이 사실이 되고 나니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해라. 이거 사기 결혼이고 진짜 콩밥 먹는 수 있다라고 겁주니 다 말하시더군요.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남자랑 살았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놈 좋다고 따라가더니 아이 낳고 살다가 그놈은 지금 영창에 있다고 하더군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놈이었는데 중국까지 그 여자 데리고 가서 같이 시켰다고 하더군요. 임신한 여자를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남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다 영창 가고 그나마 본인이 다 뒤집어 써줘서 아내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본인도 새삼 살고 싶다고 아이만 좀 맡아주면 정말 잘 살아보겠다 해서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렇게 대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전에 어두웠던 그 모습 사라지고 잘 살다가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그 여자를 좋게 보고 있어서 본인의 어두운 그런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장모도 아닌 그 여자에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하는데 일으켜 세워서 나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냐 물으니 대충 눈치챘는지
체념한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이 생겼으니 어쩌겠냐며 앞으로 정말 가정 충실하며 살겠다고 하며 아이는 엄마가 키우면 된다고 하기에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집에 있는 통장 다 들고 나가서 통장 정리하니 남자 이름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차 타고 오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리 아이를 키워도 달에 몇백만 원씩 보낼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처갓집이 그렇게 못 살지도 않고요. 역시나 예상이 들어맞았죠. 그놈 그때 들어갔으면 이제쯤 출소했을 때 되었을 거고 거기에 돈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새끼한테 돈 갖다 바친다고 내가 열심히 번 돈 한 푼도 못 모았네 하니 당장 범죄자가 나와서 할 게 없으니 좀 도와준 거랍니다. 황당해서 결혼한 네가 그딴 걸 왜 신경 쓰냐고 하니 그래도 아이 아빠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 그렇게 한 거라고 정말 개같은 소리를 하기에 뺨을 후려쳤습니다. 난 내 피땀으로 그런 범죄자 새끼 도울 마음 전혀 없다. 그리고 너 같은 것도 이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어쩌려고 그러냐 저한테 감정에 호소하기에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꺼지라 했습니다. 지금 네가 이혼하면 아이 키울 능력이나 되니? 물으니 얼버무리기에 그냥 혼인무효 소송하고 아이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고 집 나왔습니다. 정말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는 거 아까우면서 모은 돈 엄한 놈 주둥이에 들어갔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절 가족 전체가 집돈으로 속이기만 했다는 사실도 참을 수가 없었죠. 위자료는 물론이고 사기죄로까지 고소했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결혼했으니 충분히 가능한 소송이었죠. 그치만 하는 말이 웃기더군요. 정말 그럴 목적이 아니었고 사랑했다고요. 결국 위자료 지급 판정 받았고 혼인무효 되었습니다. 장모였던 그 여자가 하도 장사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기에 사기죄까지는 씌우지 않았습니다. 진짜 찢어 죽이고 싶지만 그 아이 생각하니 안 된 마음에 봐줬습니다. 그렇게 제가 빼앗겼던 거 다 찾지도 못했고 상처밖에 안 남았지만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깜빡 속았습니다. 호적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늘 밝았던 사람이라 그런 어두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죽고 못 사는 범죄자 놈이랑 다시 붙어먹던 말든 또 보이스피싱을 하며 그지같이 살아가든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만 저는 잘 키우면서 살면 되니까요. 다만 엄마 없이 자랄 앞날이 좀 미안해지고 걱정이 될 뿐입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